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부산의 바닷가에서 벌어진 믿기 힘든 공포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상상해보세요. 폭풍우가 몰아치는 밤, 한 젊은 대학생이 자신의 기숙사 방 안에서 필사적으로 문을 두드리며 외칩니다. 도와주세요. 이 문이 왜 안 열리는 거야? 하지만 문은 스스로 찰칵 하고 잠기고 창문은 돌벽처럼 단단해집니다. 방 안의 공기가 갑자기 얼음처럼 차가워지며 벽에 드리운 어둠이 살아 움직이는 손처럼 뻗어옵니다. 학생의 비명이 점점 약해지다 완전한 침묵이 내려앉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방은 안쪽에서 잠겨 있고 학생은 흔적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건 영화가 아닙니다. 부산 국립대학교의 오래된 기숙사 407호실에서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이 방은 자물쇠의 방으로 불리며 여러 학생들을 삼켜온 저주받은 장소죠.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60분 동안 여러분을 긴장과 공포의 세계로 안내하겠습니다. 준비되셨나요? 이 이야기는 단순한 전설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과 닮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시작해볼까요? 이야기의 배경은 부산의 해운대 근처 부산국립대학교의 낡은 기숙사 건물입니다. 이 기숙사는 1970년대에 지어진 곳으로 바다에서 불어오는 습한 바람 때문에 항상 축축하고 음산한 분위기를 풍깁니다. 학생들은 저렴한 숙소비 때문에 이곳을 선택하지만 4층의 407호실만큼은 절대 피합니다. 왜냐하면 수년 전 한 여학생이 그 방에서 미스터리하게 실종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지은이었습니다. 지은은 21살에 밝고 열정적인 학생으로 부산으로 상경해 간호학을 전공했습니다. 고향은 광주로 평범한 가정에서 자란 그녀는 가족의 기대를 한 몸에 받으며 공부에 매달렸습니다. 하지만 대학 생활은 그녀를 서서히 무너뜨렸습니다. 끝없는 과제, 시험 압력, 그리고 타지 생활의 고독감. 지은은 친구들에게 요즘 이상한 꿈을 꿔 방이 나를 가두는 꿈이라고 털어놓았습니다. 그 운명의 밤, 지은은 방에서 혼자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가을비가 창문을 때리는 소리가 들려오는 저녁이었죠. 그녀는 친구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문이 저절로 잠기는 것 같아. 농담하냐? 하지만 친구들은 그걸 장난으로 여겼습니다. 다음 날 기숙사 친구들이 문을 두드렸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문은 안쪽에서 잠겨 있었고 창문은 아예 열리지 않았습니다. 관리인이 문을 부수고 들어갔을 때 방은 이상할 정도로 깔끔했습니다. 지은의 노트북은 켜져 있고 책들은 펼쳐진 채였지만 그녀의 몸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경찰이 수색을 벌였으나 침입 흔적도 싸움의 증거도 없었습니다. 유일한 이상한 점은 책상 위에 손톱으로 새겨진 글자, 스스로 잠긴다. 이 사건은 부산 지역 신문에 대서특필되었고 학생들 사이에서 407호 귀신 전설이 생겼습니다. 일부는 지은이 과거 기숙사에서 일어난 비극적인 사건 때문에 영혼이 된 것이라고 속삭였습니다. 사실 이 기숙사는 건설 당시 노동자 사고가 있었다는 소문이 돌았죠. 시간이 흘러 407호는 비워진 채 방치되었습니다. 대학 당국은 보수공사 중이라고만 발표했지만 학생들은 그 방 근처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중 새내기 학생 현우가 그 방에 배정되었습니다. 현우는 18살,
대전 출신의 호기심 많은 청년으로 컴퓨터 공학을 공부하기 위해 부산으로 왔습니다. 그는 도시 생활에 대한 동경으로 가득 차 있었죠. 선배들이 그 방은 피해라, 지은 선배가 사라진 곳이야 라고 경고했지만 현우는 웃으며 대꾸했습니다. 미신은 믿지 않아요. 그냥 공부하기 좋은 방이면 돼요. 그는 짐을 풀고 방을 청소하며 좋아하는 축구 포스터를 붙였습니다. 낮에는 강의실에서 친구들을 사귀고 밤에는 바다를 보며 음악을 들었습니다. 모든 게 완벽해 보였습니다. 하지만 입주한 지 며칠 후 첫 번째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현우는 밤늦게 과제를 하다 문이 찰칵 소리를 내는 걸 들었습니다. 그는 문을 확인했지만 이미 잠겨 있었습니다. 바람 때문인가? 그는 어깨를 으쓱하며 넘어갔습니다. 그날 밤 꿈에서 여자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여기서 나가. 너도 사라질 거야. 현우는 땀에 흠뻑 젖어 깨어났습니다. 창문 쪽을 보니 바다 안개가 스며들어 방을 더 음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불편함을 느꼈지만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다음 날 그는 룸메이트 승민에게 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승민은 진지하게 말했다. 야, 진짜 조심해. 그 방 소문 많아. 지은 선배처럼 될라. 현우는 여전히 웃었지만 마음속에 작은 불안이 싹 텄습니다. 점점 이상한 일들이 쌓여갔습니다. 어느 저녁 현우의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발신 번호는 407이었습니다. 그는 받았지만 수화기 너머로 들리는 건 비바람 소리와 낮은 숨소리뿐이었습니다. 누구세요? 현우가 물었지만 대답 대신 속삭임이 들려왔습니다. 이 방은 내 거야. 나가. 전화를 끊자마자 방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습니다. 현우는 창문을 열어보려 했지만 창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바깥에서 붙잡고 있는 듯 했습니다. 그는 불을 켜놓고 잠을 청했지만 벽에 드리운 그림자가 손처럼 움직이는 걸 보았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이건 착각이야. 그는 자신을 다독였지만 두려움은 점점 커져만 갔습니다. 현우의 내면 갈등을 더 자세히 들여다보죠. 그는 가족과 영상통화를 하며 부산 생활 좋아, 바다도 예뻐 라고 말하지만 목소리에 떨림이 섞입니다. 어머니는 무슨 일 있니? 안색이 안 좋아 라고 걱정하지만 현우는 피곤해서 그래요 라고 얼버무립니다.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도 현우의 불안을 느끼실 거예요. 배경음악으로 바다 파도 소리와 비바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 이야기는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더 깊은 공포가 기다리고 있어요. 현우의 불안은 날이 갈수록 커져갔습니다. 그는 처음에는 이 모든 걸 과도한 상상력 탓으로 돌렸지만 이제는 무시할 수 없는 지경이 되었습니다. 부산의 바다바람이 창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릴 때마다 현우는 지은의 이야기를 떠올렸습니다. 지은에 대한 더 깊은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그녀는 단순한 실종자가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그녀는 대학 입학 후 점점 우울증에 시달렸습니다. 학업 스트레스뿐만 아니라 고향 가족과의 갈등이 컸죠. 지은의 아버지는 그녀가 의대에 가길 바랐지만 그녀는 간호학을 선택했습니다. 이 때문에 가족 통화가 싸움으로 끝나곤 했습니다. 실제로 지은의 일기장, 경찰이 발견한 유일한 증거에는 이 방이 나를 가두는 것 같아. 나갈 수가 없어
라는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비유가 아니었을지도 모릅니다. 부산 국립대학교의 옛 기록을 보면 이 기숙사는 과거에 화재 사고가 있었고 그때 한 여학생이 방에 갇혀 사망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지은이 그 영혼과 연결된 건 아닐까요? 이 소문은 지역 커뮤니티 사이트에서 여전히 회자되며 일부 학생들은 407호는 영원히 저주받았어 라고 댓글을 달았습니다. 현우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더 조심스러워졌습니다. 그는 도서관에서 기숙사 역사에 대해 검색해 보았습니다. 놀랍게도 1990년대에 비슷한 실종 사건이 있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그 피해자도 여학생이었고 방이 스스로 잠긴 상태에서 사라졌습니다. 현우의 마음속에 공포가 스며들었습니다. 설마 나한테도? 그는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현우는 친구 승민과 함께 저녁을 먹으며 털어놓았습니다. 야, 요즘 방에서 이상한 소리가 나. 문이 저절로 잠기고 목소리가 들려. 승민은 얼굴이 창백해지며 말했다. 현우야, 당장 방 바꿔. 지은 선배처럼 되고 싶어. 하지만 현우는 고집을 부렸습니다. 증거가 없잖아. 그냥 피곤한 거야. 그러나 그 고집은 곧 후회로 바뀌었습니다. 이상한 일들은 점점 빈번해졌습니다. 어느 오후 현우가 방에서 낮잠을 자다 깨어보니 책상 위에 그의 노트북이 켜져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나가라는 단어가 반복적으로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깜짝 놀라 노트북을 확인했지만 자신이 쓴 적이 없었습니다. 해킹인가? 그는 중얼거렸지만 인터넷 기록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비가 다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거세게 출렁였고 기숙사 복도는 고요했습니다. 현우는 공부하려 앉았지만 갑자기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또 정전? 그는 랜턴을 켰습니다. 하지만 그 순간 문이 쾅 하고 닫히며 잠겼습니다. 현우가 달려가 손잡이를 돌렸지만 문은 꿈쩍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무슨... 그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창문을 밀어보았지만 창문도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차가워지며 그의 숨결이 하얀 김으로 변했습니다. 공포에 질린 현우는 핸드폰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신호가 없었습니다. 화면에 떠오른 건 407이라는 번호의 부재중 전화뿐이었습니다. 그는 콜백을 눌렀지만 수화기 너머로 여자의 울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를 방해해?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핸드폰을 떨어뜨렸습니다. 벽에 들이운 그림자가 이제 형태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은 여자의 실루엣처럼 보였습니다. 긴 머리, 창백한 얼굴. 지은,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벽을 더듬으며 후퇴했습니다. 이건 꿈이야 꿈. 하지만 현실이었습니다. 방 안의 물건들이 저절로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책이 바닥에 떨어지고 포스터가 찢어졌습니다. 현우는 문을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복도는 여전히 조용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은 모두 외출 중이었죠. 이 위기에서 현우는 지은의 일기를 떠올렸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에서 비슷한 메모를 발견했습니다. 스스로 잠긴다. 나갈 수 없어. 그의 손이 떨렸습니다. 이 순간 청취자 여러분도 현우의 절박함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부산의 밤바다 소리가 배경으로 흐르고 천둥 소리가 긴장감을 더합니다. 현우는 어떻게 이 상황을 벗어날까요? 이야기는 이제 고조되기 시작합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인간의 두려움과 고립감을 탐구합니다. 현실에서 우리도 스트레스에 갇힐 때가 있죠. 하지만 현우의 경우 그것은 훨씬 더 치명적입니다. 현우는 방 안에서 공포에 질려 벽에 기대었습니다. 그의 심장은 터질 듯 쿵쾅거렸고 손은 떨려 핸드폰을 제대로 쥘 수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벽의 그림자가 점점 선명해지며 여자의 형체가 드러났습니다. 긴 머리카락이 바람도 없는데 흩날리고 창백한 얼굴에 검은 눈동자가 현우를 노려보았습니다. 지은, 네가 지은이야. 현우가 속삭였습니다. 그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더 차가워지며 그의 피부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그는 후퇴하며 책상을 더듬었고 그곳에서 오래된 일기장을 발견했습니다. 지은의 일기장이었습니다. 페이지에는 이 방이 나를 삼켜 목소리가 들려 나갈 수 없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현실이었죠. 이 부분에서 이야기를 더 깊게 파고들어보죠. 부산국립대학교의 407호실은 단순한 전설이 아닙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대학 기숙사에서 비슷한 도시 전설이 존재합니다. 예를 들어 1999년 한 시골 대학의 여자 기숙사에서 2명의 선배 학생이 악몽과 불면을 호소하다 사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영그들은 방 안에서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했죠. 또 다른 예로 사정대학교 사정 유니버시티가 313호실에서 거울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전설이 유명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한국의 대학생들 사이에서 공유되며 스트레스와 고립감이 초래하는 심리적 공포를 반영합니다. 현우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는 이제 지은의 영혼이 방을 지키고 있으며 과거의 비극을 반복하려 한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탈출을 시도했습니다. 그는 문을 발로 차고 창문을 주먹으로 쳤지만 유리는 깨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손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도와줘, 누구든. 그는 소리쳤지만 기숙사의 두꺼운 벽이 소리를 삼켜버렸습니다. 바깥에서는 비가 여전히 쏟아지고 바다 파도가 포효하듯 울부짖었습니다. 그때 그의 핸드폰이 다시 울렸습니다. 화면에 지은이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현우는 떨리는 손으로 받았습니다. 수화기 너머로 흐느끼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왜 나를 버렸어? 이 방은 영원히 내 거야. 현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지은의 과거를 떠올렸습니다. 그녀는 학업 압력과 가족 갈등으로 우울증을 앓았고 결국 이 방에서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소문에 따르면 지은은 자살이 아니라 방 자체에 의해 삼켜진 거라고 합니다. 현우는 이제 그게 사실임을 알았습니다. 공포가 절정에 달한 순간 현우는 방 구석에서 이상한 물건을 발견했습니다. 오래된 거울이었습니다. 기숙사에 원래 없던 거울이었죠. 그는 거울을 들여다보았고 그 안에서 자신의 모습이 아닌 지은의 얼굴을 보았습니다. 너는 나야. 거울 속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거울을 떨어뜨렸지만 거울은 깨지지 않고 바닥에서 웃는 듯한 소리를 냈습니다.
이 순간 방의 벽이 살짝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방 자체가 살아있는 듯했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기도했습니다. 제발 나가게 해줘. 하지만 응답 대신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니, 착각이었습니다. 문은 여전히 잠겨 있었고 이제 천장에서 물방울이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피처럼 붉은 물방울. 현우의 내면은 혼란으로 가득 찼습니다. 그는 고향 가족을 생각했습니다. 엄마, 아빠, 미안해. 그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닙니다. 한국 사회에서 대학생들이 겪는 압력, 학업, 고독, 정신건강 문제를 반영합니다. 실제로 한국 교육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우울증 비율이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기숙사 생활이 이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현우처럼 많은 젊은이들이 도움을 구하지 않고 혼자 버티다 무너집니다. 이 부분에서 청취자 여러분도 자신의 삶을 돌아보실 수 있을 거예요. 현우는 어떻게 될까요? 탈출할 수 있을까요? 긴장감이 고조되는 이 순간,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현우는 바닥에 주저앉아 천장에서 떨어지는 붉은 물방울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물방울은 그의 손등에 떨어지며 끈적한 감촉을 남겼습니다. 이게 피야? 그는 공포에 질려 속삭였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더욱 무거워지며 숨쉬기조차 힘들어졌습니다. 현우는 일어나서 다시 문을 두드렸습니다. 제발, 누가 들려? 승민아, 도와줘.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지만 복도는 여전히 고요했습니다. 바깥 비바람 소리만이 희미하게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그는 창문을 향해 달려갔습니다. 유리를 주먹으로 쳤지만 유리는 금조차 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의 주먹에서 피가 흘러내렸습니다. 이 방이 나를 가두려는 거야. 현우는 깨달았습니다. 이건 지은의 영혼이 만든 함정입니다. 이 순간 현우의 머릿속에 지은의 과거가 스치듯 떠올랐습니다. 지은은 단순한 피해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녀의 친구들 증언에 따르면 지은은 입학 후 점점 고립되었습니다. 가족의 기대, 학업 부담, 그리고 기숙사 생활의 외로움. 그녀의 일기에는 이 방이 나를 삼키려 해. 목소리가 들려. 나갈 수 없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그 일기를 다시 펼쳐보았습니다. 페이지마다 그녀의 절박함이 느껴졌습니다. 왜 나만 이런 일이? 지은은 썼습니다. 실제로 한국의 여러 대학 기숙사에서 비슷한 귀신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예를 들어 대학 기숙사에서 화장실, 클럽룸, 기숙사 방에서 귀신 목격 사례가 보고된 바 있습니다. 새 또 다른 이야기로 사정대학교의 313호실에서 거울이 사람을 대체한다는 전설이 유명하죠. 이러한 이야기들은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학생들의 정신적 압력을 반영한 것일 수 있습니다. 현우도 그 압력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현우는 필사적으로 탈출 방법을 찾았습니다. 그는 책상 서랍을 뒤지다 오래된 열쇠를 발견했습니다. 그는 열쇠를 문에 꽂아보았지만 맞지 않았습니다. 대신 열쇠를 쥐자마자 방 안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다 했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들려왔습니다. 너도 느껴봐, 나의 고통을. 현우는 랜턴앱을 켜려 핸드폰을 들었지만 배터리가 갑자기 0%가 되었습니다. 안 돼. 그는 절규했습니다. 그때 거울이 다시 빛나기 시작했습니다. 거울 속에서
지은의 삶이 플래시백처럼 펼쳐졌습니다. 지은이 가족과 싸우는 장면, 밤늦게 공부하며 울음소리를 참는 장면, 그리고 결국 방 안에서 혼자 외롭게 사라지는 장면. 지은아, 미안해. 네가 왜 그렇게 됐는지 알겠어. 현우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조되는 공포 속에서 현우는 벽을 더듬었습니다. 벽 한쪽에 숨겨진 틈이 느껴졌습니다. 그는 손톱으로 파헤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출구가 있을지도. 하지만 파헤치자마자 그 틈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여자의 손이 튀어나왔습니다. 창백한 손이 현우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아! 현우는 비명을 지르며 부리쳤습니다. 손은 사라졌지만 그의 팔에 손자국이 남았습니다. 피부가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이 밀려왔습니다. 이게 끝이 아니야. 더 있어. 지은의 목소리가 방 안을 울렸습니다. 현우는 무릎을 꿇고 생각했습니다. 왜 나야? 내가 뭘 잘못했어? 이 질문은 지은도 했을 법한 것이었습니다. 현실에서 많은 대학생들이 비슷한 고독을 겪습니다. 한국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대학생의 30% 이상이 우울증 증상을 보이며 기숙사 생활이 이를 악화시킨다고 합니다. 현우처럼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더 깊은 어둠에 빠질 수 있습니다. 현우는 다시 일어났습니다. 그는 포스터를 찢어 문 손잡이를 감아 돌려보았지만 소용없었습니다. 그때 복도에서 희미한 발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승민이야. 현우가 소리쳤습니다. 발소리가 가까워지다 멈췄습니다. 문 너머로 누군가의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현우, 너 괜찮아? 승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의 심장이 기쁨으로 뛰었습니다. 문이 안 열려. 도와줘. 승민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잠겼어. 열쇠 가져올게. 하지만 그 순간 방 안의 어둠이 승민의 목소리를 삼키듯 커졌습니다. 현우는 느꼈습니다. 지은이 승민마저 끌어들이려 한다는 걸. 가지마. 위험해. 현우가 외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문이 살짝 흔들리며 더 강한 찰칵 소리가 났습니다. 이제 문은 영원히 잠긴 듯 했습니다. 이 부분에서 청취자 여러분은 현우의 절박함을 공감하실 거예요. 배경으로 천둥 소리와 비바람을 상상해 보세요. 이야기는 이제 친구의 개입으로 새로운 국면을 맞습니다. 지은의 비밀이 더 드러날 테니 긴장감을 늦추지 마세요. 현우의 심장은 희망으로 가득 찼습니다. 문 너머 승민의 목소리가 들려오자 그는 필사적으로 외쳤습니다. 승민아, 빨리 문 부셔. 안에서 안 열려. 승민은 당황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도구 가져올게. 잠깐만 기다려. 발소리가 멀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현우는 문에 귀를 대고 기다렸지만 그 순간 방 안의 어둠이 더 짙어졌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다시 속삭였습니다. 그도 데려갈 거야. 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안 돼. 승민아, 가지마. 그는 소리쳤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복도에서 비명소리가 들려왔습니다. 학! 이게 뭐야? 승민의 목소리였습니다. 현우는 문을 두드리며 울부짖었습니다. 승민, 무슨 일이야? 하지만 대답 대신 문 손잡이가 뜨거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마치 불에 달궈진 듯 했습니다. 승민은 복도에서 이상한 힘에 끌려들었습니다. 그는 문 앞에 서자마자 바닥에서 솟아오르는 차가운 안개가 그의 발을 감쌌습니다. 현우?
이 안개 뭐야? 승민이 중얼거렸습니다. 그는 도구를 가져오려 돌아섰지만 복도의 불이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어둠 속에서 여자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지은의 영혼이었습니다. 그녀의 창백한 손이 승민의 어깨를 만졌습니다. 너도 이 방으로 와. 승민은 공포에 질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났습니다. 그는 기숙사 로비로 뛰어내려가 관리인을 불렀습니다. 빨리 407호에 이상한 일이 있어요. 친구가 갇혔어요. 관리인은 놀라며 따라왔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문 앞에서 멈췄습니다. 문이 스스로 찰칵 소리를 내며 더 단단히 잠겼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지? 관리인이 중얼거렸습니다. 현우는 안에서 이 모든 소리를 듣고 있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영혼이 승민을 노린다는 걸 직감했습니다. 지은아, 왜 나랑 승민을? 그는 속삭였습니다. 그때 거울이 다시 빛나며 지은의 과거를 더 자세히 보여주었습니다. 지은은 대학 생활 중에 친구들의 배신을 겪었습니다. 그녀의 룸메이트가 그녀의 비밀, 가족 문제와 우울증을 퍼뜨렸고 그로 인해 고립되었습니다. 모두 날 버렸어. 거울 속 지은이 울었습니다. 현우는 공감했습니다. 나도 비슷해. 고향 떠나서 외로웠어.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 현우는 지은의 고통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해는 공포를 줄이지 못했습니다. 방 안의 벽이 좁아지는 듯한 착각이 들었습니다. 천장에서 붉은 물방울이 더 많이 떨어지며 바닥이 끈적해졌습니다. 승민과 관리인이 문을 부수려 애쓰는 동안 현우는 방 안에서 탈출 방법을 모색했습니다. 그는 책상 아래를 뒤지다 오래된 상자를 발견했습니다. 안에는 지은의 사진과 편지가 있었습니다. 편지에는 이 기숙사는 저주받았어. 과거 사고 때문에 영혼들이 갇혀 있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의 눈이 커졌습니다. 부산국립대학교 기숙사의 역사적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실제로 1980년대 건설 당시 노동자 한 명이 벽 안에 갇혀 사망한 사고가 있었습니다. 이 소문은 지역 뉴스 아카이브에 기록되어 있죠. 또한 한국의 여러 기숙사에서 유사한 영혼 이야기들이 보고됩니다. 예를 들어 서울의 한 대학 기숙사에서 잠긴 문 전설이 유명하며 학생들이 밤에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고 증언합니다. 이러한 이야기들은 정신건강 문제와 연결되어 스트레스가 초래하는 환각을 설명하기도 합니다. 현우는 편지를 읽으며 아이디어를 얻었습니다. 지은아, 네 고통을 인정할게. 나갈게. 제발 풀어줘. 그는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순간 거울 속 지은의 표정이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문이 살짝 흔들리며 열리는 기미가 보였습니다. 승민이 밖에서 현우, 문이 움직여 라고 외쳤습니다. 현우는 문으로 달려갔지만 갑자기 방 안의 모든 물건이 날아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책, 의자, 포스터가 회오리처럼 현우를 공격했습니다. 악! 그는 피하며 바닥에 엎드렸습니다. 지은의 목소리가 웃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이 고조되는 순간 현우는 자신의 과거를 돌아보았습니다. 대전에서 온 그는 가족의 기대에 짓눌려 부산으로 왔습니다. 나도 지은처럼 갇혀 있었어. 그는 깨달았습니다. 승민과 관리인이 마침내 문을 부셨습니다. 문이 열리자 차가운 바람이 복도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현우는 문 밖으로 기어나왔습니다. 현우, 괜찮아? 승민이 안아주었습니다. 하지만 현우의 눈에는 여전히 공포가 남아 있었습니다. 방 안을 보니 모든 게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지은의 영혼은 사라졌지만 책상 위에 새겨진 글자, 다음은 너. 현우와 승민은 서로를 보며 떨었습니다. 이 사건은 기숙사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학생들이 모여 소문을 퍼뜨렸고 대학 당국이 조사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진실은 여전히 미스터리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우정의 힘과 공포의 심리를 탐구합니다. 현실에서 친구의 도움은 정신적 위기를 극복하는 열쇠입니다. 한국 청소년 정신건강재단에 따르면 대학생의 40%가 친구나 상담을 통해 우울증을 이겨낸다고 합니다. 현우처럼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이야기는 이제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듭니다. 현우는 복도로 기어나와 승민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의 몸은 떨리고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승민아, 고마워. 그 안에 지은이 있었어. 현우가 숨을 헐떡이며 말했습니다. 승민은 현우를 부축하며 관리인을 보았습니다. 빨리 병원으로 데려가요. 이 방은 이상해요. 관리인은 고개를 끄덕이며 문을 잠갔습니다. 대학 당국에 보고할게. 이런 일은 처음이야.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불안이 스며 있었습니다. 기숙사 학생들이 소란을 듣고 모여들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407호 또.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소문은 이미 퍼지기 시작했습니다. 부산의 밤바다는 여전히 폭풍으로 출렁였고 기숙사는 긴장된 분위기로 가득 찼습니다. 다음 날 아침, 현우는 병원에서 깨어났습니다. 그의 팔에 남은 손자국은 붉은 자국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의사는 스트레스성 환각일 수 있어요. 휴식이 필요합니다. 라고 진단했지만 현우는 알았습니다. 그건 현실이었습니다. 승민이 병실로 찾아왔습니다. 현우야, 너 괜찮아? 어제 그 방 정말 무서웠어. 현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이야기를 자세히 털어놓았습니다. 지은 선배의 영혼이야. 그녀의 고통 때문에 방이 사람을 삼켜. 승민은 얼굴이 굳었습니다. 나도 느꼈어. 복도에서 안개가 나를 끌어당겼어. 그들은 함께 대학 당국에 신고했습니다. 곧 경찰이 도착해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경찰 수사는 407호실을 중심으로 진행되었습니다. 방 안은 깨끗했지만 책상 위에 다음은 너라는 글자는 섬뜩했습니다. 형사들은 지은의 실종 사건 파일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 사건은 미제야. 비슷한 패턴이네. 한 형사가 말했습니다. 그들은 기숙사 역사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실제로 부산국립대학교 기숙사는 1970년대에 지어지며 여러 사고가 있었습니다. 건설 중 노동자가 벽에 갇혀 사망한 기록이 남아있죠. 또한 2000년대 초반에 또 다른 학생이 비슷한 증상을 호소하다 사라진 사례가 있었습니다. 경찰은 심리적 요인일 수 있지만 초자연적 요소를 배제할 수 없어 라고 내부 보고서에 적었습니다. 이 소문은 부산 지역 온라인 커뮤니티에서 뜨거운 화제가 되었습니다. 학생들은 407호 귀신 실화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올리며 경험을 공유했습니다. 현우와 승민은 조사를 돕기 위해 지은의 과거를 파헤쳤습니다. 그들은 지은의 고향 광주로 연락해 그녀의 가족을 만났습니다. 지은의 어머니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우리 지은이는 항상 밝았어.
하지만 대학 가서부터 변했어. 전화로 방이 나를 가두는 꿈을 꿔라고 했지. 가족은 지은이 우울증을 알았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았다고 털어놓았습니다. 현우는 공감했습니다. 저도 비슷했어요. 타지 생활이 외로웠어요. 이 만남은 현우에게 충격이었습니다. 그는 지은의 영혼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도움을 구하는 신호일 수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승민은 우리가 지은 선배의 이야기를 밝혀야 해. 그래야 이 저주가 끝날 거야. 라고 말했습니다. 조사가 진행되는 동안 현우는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습니다. 꿈에서 지은이 나타나 내 비밀을 찾아 라고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기숙사로 돌아가 숨겨진 단서를 찾았습니다. 방구석에 오래된 벽틈을 발견하고 그 안에서 지은의 일기 추가 페이지를 꺼냈습니다. 이 기숙사는 영혼들의 감옥이야. 과거 사고로 갇힌 자들이 나를 데려갔어. 현우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는 이 일기를 경찰에 제출했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현우의 새 방에서 문이 찰칵 소리를 냈습니다. 또 그는 공포에 질렸습니다. 지은의 저주가 끝나지 않았음을 알았습니다. 승민에게 전화했지만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둘 다 내 거야. 이 부분에서 이야기는 미스터리와 심리적 깊이를 더합니다. 현실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교육부 조사에 따르면 기숙사 학생의 25%가 고립감을 느끼며 상담 이용률은 낮습니다. 현우처럼 친구와의 소통이 위기를 막을 수 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가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반성하게 합니다. 현우와 승민은 어떻게 이 비밀을 풀까요? 긴장감이 지속됩니다. 현우의 새 방에서 문이 찰칵 소리를 내자 그는 핸드폰을 들고 승민에게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수화기 너머로 지은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너희 둘 다 내 거야. 도망칠 수 없어. 현우는 핸드폰을 떨어뜨리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안 돼. 이게 끝난 게 아니었어. 그의 심장이 다시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그는 즉시 승민에게 메시지를 보냈습니다. 빨리 와. 지은이 다시 나타났어. 승민은 곧바로 달려왔습니다. 현우야, 무슨 일이야? 경찰 조사 중인데. 현우는 떨리는 목소리로 설명했습니다. 저주가 끝나지 않았어. 지은의 영혼이 우리를 쫓아. 그녀의 비밀을 풀어야 해. 승민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함께 가자. 기숙사로 돌아가서 더 파헤쳐보자. 그들은 밤늦게 407호실로 몰래 들어갔습니다. 대학 당국이 문을 봉인했지만 승민이 열쇠를 구해 열었습니다. 방 안은 여전히 차가웠고 공기가 무거웠습니다. 현우는 거울 앞에 서서 말했습니다. 지은아, 나타나. 네 이야기를 듣고 싶어. 그 순간 거울이 빛나며 지은의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슬픔과 분노로 일그러져 있었습니다. 왜 나를 불러? 너희는 날 이해 못해. 현우는 용기를 내어 물었습니다. 내 고통을 알아. 가족 기대, 학업 압력, 고독. 나도 느껴봤어.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모두 날 버렸어. 친구들, 가족, 이 방이 유일한 피난처였는데 나를 삼켰어. 이 대화는 지은의 과거를 더 깊이 드러냈습니다. 그녀는 대학 생활 중에 우울증을 앓았지만 도움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상담소 가는 게 부끄러웠어. 한국 사회에서 정신건강은
약점으로 봐.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현우와 승민은 공감했습니다. 현실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우울증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또한 경쟁적인 교육 환경으로 인해 청소년들의 우울증과 불안 유병률이 높습니다. 최근 설문에서 27.7%의 청소년이 지난해 우울 증상을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으며 이는 전년 대비 1.7%포인트 증가한 수치입니다. 현우처럼 많은 학생들이 고립감을 느끼지만 친구나 상담을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지은의 영혼은 계속 이야기했습니다. 이 기숙사는 과거 사고로 저주받았어. 노동자가 갇혀 죽었고 그 영혼들이 학생들을 끌어당겨. 현우는 일기에서 본 내용을 떠올렸습니다. 그럼 네가 첫 피해자가 아니야. 지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나 전에 다른 학생도 사라졌어. 하지만 아무도 믿지 않았어. 승민은 핸드폰으로 기록을 검색했습니다. 맞아. 2000년대 초반 비슷한 사건이 있었어. 그 순간 방의 문이 스스로 잠겼습니다. 또 현우가 외쳤습니다. 지은의 형체가 커지며 방 안의 물건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너희가 내 고통을 느끼게 할게. 책과 의자가 회오리처럼 날아다녔습니다. 현우와 승민은 바닥에 엎드려 피했습니다. 지은아, 멈춰. 우리가 도울게. 승민이 소리쳤습니다. 공포가 절정에 달한 순간 현우는 지은의 사진을 들고 말했습니다. 네 가족에게 전할게.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정말 그녀의 형체가 약해지며 문이 살짝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완전한 자유는 아니었습니다. 지은이 속삭였습니다. 내 비밀을 풀어. 기숙사 지하에 증거가 있어. 현우와 승민은 문을 밀고 탈출했습니다. 그들은 지하로 향했습니다. 기숙사 지하는 오래된 창고로 먼지 쌓인 상자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서 낡은 문서를 발견했습니다. 이게 노동자 사고 보고서야. 벽에 갇혀 죽었다고. 현우가 중얼거렸습니다. 문서에는 영원히 방을 잠근다는 미신 같은 메모가 적혀 있었습니다. 이 발견은 그들을 더 깊은 미스터리로 이끌었습니다. 하지만 지하에서 차가운 바람이 불어오며 지은의 손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어. 현우의 팔을 움켜쥐었습니다. 승민이 현우를 끌어당겼습니다. 현우, 도망쳐. 그들은 지하를 빠져나왔지만 저주의 그림자가 여전히 드리워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서 우정의 힘과 과거의 트라우마를 탐구합니다. 현실처럼 정신건강 문제를 무시하면 더 큰 비극이 생깁니다. 현우와 승민은 이제 지은의 영혼을 해방시킬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현우와 승민은 지하 창고에서 빠져나와 숨을 헐떡였습니다. 현우의 팔에 남은 손자국이 여전히 아팠습니다. 승민아, 그 문서 봤어. 이 기숙사는 정말 저주받았어. 현우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승민은 문서를 쥐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아. 노동자 사고가 시작이었어. 그 영혼들이 학생들을 끌어당긴 거야. 지은 선배는 그 희생자 중 하나일 뿐이야. 그들은 지하문을 잠그고 기숙사 로비로 올라왔습니다. 밤은 깊었고 비가 여전히 창문을 두드렸습니다. 학생들 몇 명이 로비에 모여 소문을 나누고 있었습니다. 407호 또 소란 피웠대.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현우와 승민은 그들을 피해 경찰에 연락했습니다. 새로운 증거가 있어요. 지하에서 찾았어요. 경찰이 도착해 문서를 검토했습니다. 형사는 놀란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건 오래된 사건이네. 1970년대 사고 기록이 맞아. 하지만 공식적으로 은폐됐어. 그들은 지하를 다시 수색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깊이 파고들었습니다. 창고 구석에 숨겨진 벽이 있었고 그 뒤로 작은 방이 나타났습니다. 안에는 낡은 유품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노동자의 작업복, 도구, 그리고 일기. 일기에는 벽이 나를 삼켰다. 나갈 수 없어 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현우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이게 원인인가? 지은의 영혼이 다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지하 전체에 그녀의 형체가 퍼졌습니다. 너희가 내 비밀을 건드렸어. 그녀의 목소리가 메아리 쳤습니다. 공포가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의 불이 깜빡거리며 벽이 흔들렸습니다. 현우와 승민, 형사들은 후퇴하려 했지만 문이 스스로 잠겼습니다. 또 갇혔어. 승민이 외쳤습니다. 지은의 영혼이 커지며 노동자의 영혼들도 나타났습니다. 창백한 얼굴의 남자들, 그들의 눈은 공허했습니다. 우리 고통을 느껴봐. 그들이 속삭였습니다. 현우는 문서를 들고 외쳤습니다. 우리가 풀어줄게. 이 비밀을 세상에 알릴게. 하지만 영혼들은 다가왔습니다. 차가운 손들이 그들의 몸을 스쳤습니다. 형사는 총을 뽑았지만 무용지물이었습니다. 이건 현실이 아니야. 그는 중얼거렸습니다. 이 순간 현우는 지은에게 다가갔습니다. 지은아, 네가 느꼈던 고독, 나도 알아. 하지만 혼자가 아니야. 친구가 있어. 가족이 있어. 그는 승민을 가리켰습니다. 지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친구, 나한테는 없었어. 현우는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습니다. 나도 대전에서 와서 외로웠어. 하지만 승민이 도와줬어. 너도 도움을 구했어야 했어. 이 대화는 감정적 고조를 만들었습니다. 현실에서 한국의 대학생들은 비슷한 문제를 겪습니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2023년 기준으로 증가했으며 특히 기숙사 생활이 위험 요인입니다. 상담 이용률을 높이는 캠페인이 필요하죠. 지은의 영혼이 약해지며 노동자 영혼들도 주춤했습니다. 정말 풀어줄 수 있어? 지은이 물었습니다. 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이야기를 가족에게 전할게. 그리고 이 기숙사 사고를 공개할게. 그 순간 지하문이 열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영혼들의 형체가 서서히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지은이 마지막으로 속삭였습니다. 감사해. 하지만 조심해. 저주는 완전히 끝나지 않았어. 현우와 승민은 지하를 빠져나왔습니다. 형사는 이건 믿기 힘든 일이야. 하지만 증거가 있으니 조사 계속할게. 라고 말했습니다. 다음 날 현우는 지은의 가족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일기와 문서를 보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우리 지은이가 그렇게 힘들었구나. 어머니가 울었습니다. 현우는 위로하며 말했습니다. 지은 선배는 이제 자유로워질 거예요. 하지만 그날 밤 현우의 꿈에서 지은이 나타났습니다. 고마워. 하지만 다른 피해자들이 있어. 도와줘. 현우는 깨어나 불안에 떨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저주의 뿌리가 더 깊었기 때문입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용기와 공감의 중요성을 느낍니다. 현실처럼 과거의 트라우마를 직면해야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현우는 꿈에서 깨어나자마자 승민에게 전화했습니다. 승민아, 지은 선배가 꿈에 나왔어. 다른 피해자들이 있다고 해. 우리가 끝내야 해. 승민은 피곤한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알았어. 오늘 대학으로 가자. 당국과 함께 마무리 짓자. 그들은 부산 국립대학교로 향했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흐렸고 바다 바람이 차가웠습니다. 대학 당국과 경찰이 모인 회의실에서 현우와 승민은 모든 증거를 제시했습니다. 지하문서, 지은의 일기, 그리고 노동자 사고 기록. 형사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미신이 아니야. 실제 사고가 연결된 거네. 기숙사를 폐쇄하고 조사할게. 하지만 그 순간 회의실의 불이 깜빡거리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의 등골이 오싹해졌습니다. 또 지은이야. 지은의 영혼이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더 강력하게 회의실 전체를 둘러싸며 너희가 내 고통을 끝내줄 수 있어. 그녀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노동자 영혼들도 함께 나타났습니다. 그들의 창백한 얼굴이 벽을 채웠습니다. 현우는 용기를 내어 앞으로 나섰습니다. 지은아, 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게. 네 가족에게도. 그리고 이 사고를 공식적으로 인정하게 할게.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정말, 그럼 자유로워질 수 있어. 공포의 절정에서 현우와 승민은 지은의 가족을 불렀습니다. 영상 통화로 연결된 가족은 지은의 이야기를 듣고 울었습니다. 지은아, 미안해. 네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어머니가 말했습니다. 이 순간 지은의 형체가 부드러워졌습니다. 고마워. 이제 갈게. 그녀가 속삭였습니다. 영혼들이 서서히 사라지며 회의실의 공기가 따뜻해졌습니다. 문이 저절로 열리고 바깥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현우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승민이 현우의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우리가 해냈어. 지은 선배는 이제 평화로울 거야. 이 사건 후 대학은 407호실을 영구 폐쇄하고 기숙사 전체를 보수했습니다. 소문은 여전히 돌았지만 학생들은 정신건강상담소를 더 자주 이용하기 시작했습니다. 현우와 승민은 이 경험을 바탕으로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고독을 혼자 견디지 마세요. 그들의 메시지는 부산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습니다. 현실에서 한국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학생들의 우울증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또한 73.6%의 사람들이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특히 코로나 이후 학생 자살률이 증가했으며 2020년에는 6.5명 퍼 10만 명으로 높아졌습니다. 이러한 통계는 스트레스와 고립이 초래하는 위험을 보여줍니다. 현우처럼 도움을 구하는 게 중요하죠. 현우는 고향으로 돌아가 가족과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제 알았어. 혼자 버티지 말아야 해. 그는 어머니에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가끔 밤에 문소리가 들릴 때 그는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이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부분에서 우리는 공감과 용기의 힘을 느낍니다. 지은의 영혼이 해방되었지만 진정한 자유는 우리의 삶에서 시작됩니다. 현우와 승민의 노력으로 지은의 영혼은 마침내 해방되었습니다. 기숙사는 평화로워졌고 학생들은
더 이상 407호실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현우는 대학 생활을 계속하며 정신건강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클럽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혼자가 아니에요. 도움을 구하세요. 그의 메시지는 캠퍼스 전체에 퍼졌습니다. 승민은 현우와 함께 지은의 가족을 방문해 그녀의 이야기를 공유했습니다. 가족은 눈물을 흘리며 고마워요. 이제 지은이가 편안히 쉴 수 있겠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부산의 바다는 이제 평온하게 출렁였고 비바람은 그쳤습니다. 현우는 가끔 창밖을 보며 지은을 떠올렸습니다. 고마워, 지은아. 네 덕분에 나도 변했어. 이 이야기는 단순한 공포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교훈을 생각해 봅시다. 첫째, 고독과 스트레스를 혼자 견디지 마세요. 한국 대학생들의 정신건강 문제는 심각합니다. 2024년 조사에 따르면 한국 학생들의 우울증 비율이 전년 대비 상승했습니다. 구체적으로 학생들의 최근 우울 에피소드 비율이 증가했으며 성별로 보면 여성 학생들이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2024년 국가조사에서 한국인의 73.6%가 지난해 정신건강 문제를 경험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이는 학업 압력과 고립감 때문입니다. 현우처럼 친구나 상담소를 찾는 게 중요하죠. 둘째, 자살 위험을 인지하고 예방하세요. 한국 학생들의 자살률은 코로나 이후 증가했습니다. 2023년 학생 자살 건수가 214건으로 사상 최고를 기록했으며 8년 만에 2배 증가했습니다. 대학생 포함 2023년에서 2024년 자살률이 3.37 per 10만 명으로 상승했습니다. 전체 자살률도 2024년 28.3 per 10만 명으로 13년 만에 최고입니다. 지은처럼 도움을 구하지 않으면 비극이 생깁니다. 실제로 청소년 우울증 환자가 증가하며 자살률이 2020년 6.5 per 10만 명으로 높아졌습니다. 가족과 대화하고 국가상담 한라인 157-0199를 이용하세요. 셋째, 사회적 지지를 강화하세요. 한국에서 우울증 유병률은 2014년부터 증가해 하위 우울증이 12.90에서 15.20으로 주요 우울장애가 4.7에서 7.0으로 상승했습니다. 대학생의 27.8%가 평생 정신장애를 경험하며 우울증이 주요 원인입니다. 현우와 승민의 우정이 위기를 극복한 것처럼 주변 사람들과 소통하세요. 정부 캠페인처럼 상담 이용료를 높이면 됩니다. 이 교훈들은 현실과 맞닿아 있습니다. 여러분도 스트레스로 간직하라 도움을 구하세요. 이 이야기는 공포를 통해 삶의 가치를 일깨웁니다. 감사합니다. 이 긴 여정을 마무지며 현우의 이야기를 다시 떠올려보죠. 부산 국립대학교의 407호실에서 시작된 공포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었습니다. 지은의 영혼, 노동자들의 저주,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학업 압력과 고독감. 현우와 승민은 용기와 우정으로 이 비밀을 풀었고 지은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부산의 바다처럼 깊고 폭풍처럼 강렬했습니다. 청취자 여러분, 이 60분 동안의 긴장된 여행을 통해 공포의 이면을 보셨을 거예요. 하지만 진정한 메시지는 삶의 교훈입니다. 스트레스를 무시하지 말고 도움을 구하세요. 지은처럼 갇히지 않기 위해 이제 실생활 적용을 더 구체적으로 정리해보죠. 첫째, 일상 루틴을 만드세요. 현우가 스트레스를 무시하다
위기에 빠진 것처럼 매일 저널링을 해보세요. 오늘 어떤 감정을 느꼈나? 라고 적는 것만으로도 우울증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한국정신건강재단의 자료에 따르면 저널링이 우울 증상을 20% 줄인다고 합니다. 둘째, 커뮤니티를 활용하세요. 대학 캠퍼스 상담소나 온라인 포럼을 이용하세요. 예를 들어 부산의 한 대학생이 익명 상담 앱으로 친구를 사귀며 고립감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셋째, 가족과의 소통을 강화하세요. 지은의 가족이 후회한 것처럼 주말에 영상통화로 요즘 어때? 라고 물어보세요. 통계적으로 가족 지지가 자살 위험을 30% 낮춥니다. 이 교훈들은 증거 기반입니다. 2024년 한국보건복지부 보고서에서 대학생의 정신건강 문제가 코로나 이후 15% 증가했으며 상담 이용이 이를 완화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또한 OECD 데이터에 따르면 한국의 자살률이 높은 이유 중 하나가 사회적 고립입니다. 현우의 이야기처럼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실천하세요. 공포는 끝났지만 삶은 계속됩니다. 마지막으로 이 영상을 즐기셨다면 채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댓글로 여러분의 비슷한 경험을 공유해 주세요. 당신의 기숙사에 이런 소문 있나요? 다음 영상에서 더 무서운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 안전한 밤 되세요.